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기 주변, 정확히는 하복부의 특정 혈자리에 천연 약재로 만든 패치를 단 1분만 붙이고 있어도 그것이 마치 10대 소년처럼 강력하고 단단하게 발기된다면 말입니다. 비아그라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두통이나 심장 두근거림 같은 끔찍한 부작용은 전혀 없이 말입니다. 지금 고개를 가로젓고 계신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는지를요.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쏟아지는 건강식품 광고들, 인터넷에 넘쳐나는 기적의 치료법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지갑만 털어가고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던 그 모든 배신들은요. 하지만 오늘 제 진료실을 찾아온 환자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65세의 한 남성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아그라의 끔찍한 두통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듯 뛰어서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지난 2년간 자녀들이 효도한답시고 보내준 홍삼, 녹용, 해삼, 산수유까지 이 세상에 정력에 좋다는 보약이란 보약은 다 드셨습니다. 탕값으로만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손톱만큼의 변화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간 수치만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서 소화기내과 진료까지 받으러 다니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정력을 얻으려다 간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일분의 기적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28년 동안 남성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절박한 고민을 함께 풀어온 56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의학 상식이 사실은 절반만 진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비싼 약들은 부작용만 남기고 사라질까요? 왜 그 귀한 보약들은 여러분을 배신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약을 전달하는 경로가, 그 방법 자체가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 의사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력이 약한 것은 나이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혈, 즉 에너지와 혈액의 순환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막힌 길을 뚫으려고 먹은 그 모든 약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에서 가로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드신 그 비싼 보약들, 수천만 원어치의 녹용과 인삼과 홍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간이 몰래 훔쳐 먹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간이라는 장기가 말입니다. 오늘 제 진료실에 오신 한 환자분, 68세의 박재민 선생님은 정력에 좋다는 약을 너무나 많이 드신 나머지 간 수치가 정상인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깜짝 놀라서 혹시 술을 매일 드십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술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력을 살리려다 간을 죽이고 계셨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그것이 독이든 약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세관이자 검문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물질을 일단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해독부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효의 80%, 때로는 90%까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간의 초회통과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여러분의 보약을 몰래 가로채서 먹어치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간이라는 도둑으로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킬 혁명적인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그것도 특정한 혈자리에 단 1분만 붙이고 있어도 여러분의 몸 전체가 10대 소년처럼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28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치료로 완성한 그 비밀 패치를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정확한 레시피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공개할 것입니다. 재료 하나하나의 정확한 분량, 만드는 순서, 붙이는 위치, 붙이는 시간,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할 위험 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 것이니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침실을 다시 뜨겁게 만들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제가 왜 이토록 간절하게 이 방법을 알리려고 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73세 김동철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실 정도로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부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김 선생님이 1년 반 전 처음으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평생 반듯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을 꺼내야 한다는 듯이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나서도 10분 가까이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손만 비비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저를 믿고 함께해준 고마운 사람인데 제가 이제 남편 노릇을 못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병력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셨습니다. 당뇨는 없었지만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무서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한 번 먹어봤습니다. 지인이 권해서요. 그런데 약을 먹고 30분쯤 지나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는 쪼개질 것처럼 아프고요. 얼굴은 새빨개지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그날 밤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내가 119에 전화하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 뒤로는 무서워서 약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이 선택한 것은 보약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보내준 홍삼은 물론이고 퇴직금에서 돈을 덜어내어 녹용, 해삼, 구기자, 산수유까지 이 세상의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것은 거의 다 드셨을 겁니다. 한의원에서 지어준 보약만 해도 한 첩에 15만 원씩 하는 것을 석 달치 먹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건강식품, 정력에 좋다는 즙, 캡슐, 환, 온갖 종류를 다 주문해서 드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약값과 보약값으로만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또 다른 걸 찾게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큰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요. 제 몸은 왜 이 모양입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손톱만큼도요.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진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간 수치가 높아졌다고 간 전문의한테 가보라고 하더군요. 제 몸이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 약들이 다 가짜입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분은 완전히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썼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그 배신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 그 모든 것이 그분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한 침대를 씁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자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밤이 지옥 같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누워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니라 그냥 룸메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을 때 그 등이 저한테 말하는 게 느껴져요.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비참합니다. 저는 그분의 진료 기록과 그분이 직접 가지고 오신 약제 목록들을 한참 동안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약제들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틀림없이 진짜 녹용이었고, 진짜 산삼이었고, 진짜 해삼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드신 모든 약재는 실제로 정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수백 년 동안 검증된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왜 이토록 비싼 약들이, 이토록 좋은 약재들이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 걸까요? 저는 그분께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간 수치 검사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가방을 뒤져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보는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십시오. 알트 수치가 78입니다. 정상은 40 이하여야 하는데요. AST도 65입니다. 정상은 35 이하입니다. 감마 GTP는 무려 95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중등도 지방간 소견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지방간이요? 제가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범인은 바로 간이었습니다. 네. 간이요? 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정력 문제로 온 건데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4천만 원어치의 보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간이 그 보약을 다 훔쳐 먹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직접 다려서 먹었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입으로는 들어갔지만 정작 그 약효가 가야 할 곳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선생님의 간이 가로채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제 말에 김 선생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구도 지금까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의원에서도 건강식품 회사에서도 심지어 다른 병원 의사들도 아무도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간이 어떻게 여러분의 정력을 훔쳐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욕심 많은 간을 완벽하게 피해가는 유일한 비밀 통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4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100배 더 강력한 비밀의 길을 한치의 숨김도 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및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날 이토록 간의 중요성과 피부로 흡수하는 방식에 대해 목청 높여 외치게 된 데에는 제 의사 인생을 통째로 뒤바꾼 한 스승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15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도 다른 의사들과 똑같았습니다. 환자가 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비아그라를 처방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고 하면 호르몬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의 정석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약을 처방할수록 환자들은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비아그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심리적 의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에 끊임없이 줄을 섰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서 무섭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화끈거리고 코피가 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병을 고치는 건가? 아니면 환자들을 약에 중독시키는 건가?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회의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한의학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의학을 조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상 데이터도 부족하고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저는 제 의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을 40년 넘게 연구해온 나이 지긋한 한학자이자 약초 전문가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한의학계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강연 내내 기와 경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니 경락이니 하는 것들이 현대의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기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입니다. 남성의 발기라는 것은 혈관에 피가 몰리는 현상입니다. 피가 몰리면 발기가 되고 피가 빠지면 발기가 풀립니다. 이것은 기가 아니라 순전히 혈관의 문제입니다. 제 오만한 질문에 그 명인께서는 저를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시더니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 의사 양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 발기는 피가 맞소. 혈액이 성기로 몰려야 하는 것이 맞소. 그런데 말이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피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피가 제 발로 걸어갑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한다고요? 그럼 심장은 왜 펌프질을 합니까? 그 심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돛단배가 나아갑니까? 피는 배이고 기는 바람이오. 이 선생은 지금 바람을 일으킬 생각도 안 하고 돛단배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처방하는 비아그라요. 엔진은 꺼졌는데 연료 펌프만 미친 듯이 돌리는 꼴이지. 그러니 환자들이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오. 기는 바람이고 혈은 배다. 그 말씀은 제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간곡히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기는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그 양기라는 것은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그분이 또다시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선생, 당신은 그 좋은 약재들을 전부 환자들 입에만 넣어주고 있지 않소? 그럼 먹는 게 아닙니까? 그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러니 효과가 없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도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도둑이요? 바로 간이요. 간이요. 간이요? 그렇소.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간을 거치게 되어 있소. 간은 욕심쟁이 문지기요. 아무리 비싼 보약이 들어와도 간이 먼저 그 약효의 80%, 90%를 낼름 먹어버리오. 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일단 분해부터 하는 게요. 독인지 약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분해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나 20%만 피로 내보내는 거요. 당신 환자들이 수천만 원짜리 녹용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오. 간이 다 훔쳐 먹은 게요. 그래서 탕을 먹으면 정력은 안 좋아지고 간 수치만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정력을 살리려다 간을 망가뜨리는 거요.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초회통과 효과, 퍼스트패스 머테벌리점을 그분은 이미 수백 년 전의 지혜로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이라는 도둑을 피해 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 명인이 빙그레 웃으시며 자신의 팔목을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왜 자꾸 좁은 입으로만 넣으려고 하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문이 있지 않소? 가장 넓은 문이요? 피부요. 피부는 숨을 쉬는 기관이요. 피부는 마시는 기관이요. 피부로 약을 넣으면 간이라는 도둑을 만날 필요가 없지. 약효가 곧바로 기혈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요. 이것이 바로 도미보감의 핵심이요. 경피 흡수요.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남은 의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먹는 약이 아니라 붙이는 약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토록 비아그라에 의존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비싼 보약들이 여러분을 처참하게 배신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의학적으로, 그러나 쉽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명인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성의 힘은 피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가 그 피를 움직여야 한다. 둘째, 간이 여러분의 보약을 몽땅 훔쳐 먹는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돈과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와 혈의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의 발기라는 것은 자동차가 가파른 언덕을 힘차게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연료, 즉 휘발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연료가 바로 피, 즉 혈입니다. 피가 없으면 차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비아그라 같은 약은 이 연료, 피를 억지로, 강제로 엔진, 성기에 쏟아붓는 연료 펌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 언덕을 올라가려면 연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야 하고, 엑셀을 밟는 힘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동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 엔진의 힘, 시동의 힘, 엑셀을 밟는 힘, 이것이 바로 기, 즉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되면서 겪는 문제는 단순히 연료, 피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연료를 밀어줄 엔진의 힘, 기 자체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시동이 꺼진 겁니다. 왜 꺼졌을까요?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짊어지고 온 스트레스와 과로와 걱정이 그 길을 모두 태워버린 겁니다. 기가 고갈된 것입니다. 양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계속 연료 펌프, 비아그라만 처방합니다. 엔진은 이미 식어버렸는데 기름만 억지로 들이부으니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과열됩니다. 차가 부서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통이고 심장 두근거림이고 안면 홍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료, 피와 엔진의 힘, 기를 동시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꺼진 엔진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 간이라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좋아, 그럼 엔진의 힘, 기를 보충해야지 하고 녹용이나 인삼 같은 기를 살리는 좋은 약재를 다려 먹습니다. 그 비싼 약재가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잘게 부서져 장에서 흡수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에서 흡수된 모든 영양분과 약성분은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해독 센터입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물질을 일단 잠재적 위험 물질로 간주하고 분해부터 하려고 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간의 초회 통과 효과, 퍼스트 패스 머테벌리점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그냥 간이 먼저 훔쳐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원짜리 녹용을 정성껏 다려 드셨습니다. 그 약효를 100이라고 칩시다. 이것이 간을 통과하는 순간 간은 어디서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하고 그 약효의 80, 90을 빼앗아서 분해해버립니다. 녹용의 그 강력한 양기가 간에서 다 해독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성이 제거된 고작 10이나 20 정도의 약효만 혈액 속으로 내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김동철 선생님이 4천만 원어치 보약을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의 정력을 다 훔쳐먹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엔진을 살리려고, 내 양기를 채우려고 먹었는데 검문소에서 다 빼앗아 가다니.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 현명한 의원들은 먹는 약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비밀의 문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장기입니다. 성인 남성의 피부 면적은 약 1.5에서 2제곱미터나 됩니다. 피부는 단순히 몸을 감싸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피부는 숨을 쉬고 마시는 기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된 물질은 간이라는 검문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 밑에 촘촘하게 깔린 수많은 모세혈관과 경락을 타고 약효가 곧바로 100%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명인께서 말씀하신 경피 흡수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간이라는 도둑을 완벽하게 피해서 약효를 직통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은 기와 혈을 동시에 살리는 그 귀한 약재들을 간에게 빼앗기지 않고 피부를 통해 곧바로 몸속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 패치요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기와 혈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도둑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 패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비아그라의 빠른 효과와 보약의 근본적인 치유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수백 년간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서 오직 남성의 힘을 위해 사용되어 온 그 전설의 약재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재들이 어떻게 피부를 뚫고 여러분의 몸을 송두리째 바꾸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 약재들의 조합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지식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처방하는 황금 패치의 핵심 재료는 크게 4가지 군단으로 나뉩니다. 이 4가지가 마치 정의 군대처럼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여러분의 몸을 점령해 나갑니다. 제1군단, 황제의 군대입니다. 바로 녹용과 인삼입니다. 이 2가지 약재는 기를 담당합니다. 제가 아까 기는 바람이자 엔진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용은 그야말로 꺼져가는 엔진에 로켓 연료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슴은 매년 자신의 뿔을 완전히 재생시키는 놀라운 동물입니다. 그 폭발적인 생장 에너지, 재생 능력이 고스란히 녹용에 담겨 있습니다. 녹용을 피부를 통해 흡수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꺼져가던 양기가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피를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만들어집니다. 인삼은 그 힘이 오래가도록 받쳐주는 보급 부대입니다. 기가 갑자기 치솟았다가 확 떨어지지 않게 계속 일정하게 힘을 보태줍니다. 기력의 지속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2군단, 기를 뚫는 군대입니다. 바로 홍화와 계피입니다. 기라는 바람이 불어도 혈이라는 배가 찌꺼기에 막혀 있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홍화, 즉 이 꽃은 우리 몸에서 막힌 피를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파쇄기입니다.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은 어혈, 즉 죽은 피를 깨부수어 피가 다닐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특히 홍화씨는 혈관벽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긁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계피는 그 길을 따뜻하게 녹이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갑고 좁은 철 파이프가 아니라 따뜻하고 넓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피가 따뜻해야 힘차게 흐릅니다. 차가우면 굳어서 막힙니다. 제3군단, 물과 기름을 채우는 군대입니다. 바로 구기자와 육종용입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고 길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연료, 피 자체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요. 구기자와 육종용은 간과 신장의 진액, 즉 정을 보충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피를 만드는 근본 재료입니다. 정력이라는 말의 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이 마르면 남성도 마릅니다.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정을 채워줍니다. 특히 눈이 침침해지거나 허리가 약해진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육종용은 사막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그 강인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정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 약재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입니다. 제4군단, 이 모든 것을 실어 나르는 군대입니다. 바로 참기름 또는 들기름입니다. 이 귀한 약재들이 어떻게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가루만 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기름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튕겨내지만 기름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천연기름은 이 약재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피부의 장벽을 부드럽게 통과하여 혈관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약재들의 좋은 성분 중 상당수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입니다. 기름과 만나야만 그 약효가 비로소 깨어나는 겁니다.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패치를 피부에 붙이는 순간 기름을 타고 녹용과 인삼, 황제의 군대,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기가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홍화와 계피, 길 뚫는 군대, 가 막힌 혈관을 뚫고 넓혀줍니다. 구기자와 육종용, 샘물, 이 마르지 않는 피와 정을 공급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간이라는 도둑에게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곧바로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간을 거쳐 30분, 1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에 붙이고 10분, 20분이면 몸이 후끈해지고 기가 도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약효가 서서히 퍼지면서 3시간, 5시간 지속됩니다. 비아그라처럼 머리가 터질 듯 아프거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도 않습니다. 내 몸의 근본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8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한 황금 패치의 완벽한 원리입니다. 김동철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패치는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 사겠습니다.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어떤 제약회사가 만든 비싼 패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선생님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비방 패치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다고요? 네, 재료만 준비하시면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의료용 패치보다 강력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김동철 선생님께 알려드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그 비방 패치의 황금 조리법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비법입니다. 지금 손에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기와 혈의 원리, 그리고 간을 피하는 피부 흡수의 비밀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4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한 기적의 비방 패치를 집에서 직접 만드는 황금 조리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김동철 선생님을 비롯한 제 소중한 환자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방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큰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종이에 정확히 적어두십시오.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약을 만듭니다. 첫째, 약재 가루들입니다. 제가 아까 4가지 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약재들로 구성해드릴 것입니다. 기를 뚫는 군단에서 홍화, 즉 이꽃씨 가루를 준비합니다. 홍화는 반드시 씨앗 가루여야 합니다. 홍화씨는 뼈와 혈관에 아주 강력한 힘을 줍니다. 막힌 것을 뚫는 힘이 대단합니다. 계피 가루를 준비합니다. 계피는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물과 기름을 채우는 군단에서 구기자 가루를 준비합니다.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육종용 가루를 준비합니다. 육종용은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만약 육종용을 구하기 힘드시면 산수유 가루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산수유 역시 남성의 정을 채우는데 최고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진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황제의 군단에서 인삼 가루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인삼 대신 황기가루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기는 기를 보충하는 가장 안전한 약재입니다. 몸에 열을 내지 않고 기만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반대로 몸이 차갑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인삼이 아주 좋습니다. 본인의 체질에 맞게 고르십시오. 이것이 비방의 핵심입니다. 녹용은 너무 비싸고 가짜가 많으니 일단 이 5가지를 준비하십시오. 홍화씨, 계피, 구기자, 육종용, 혹은 산수유, 인삼, 혹은 황기. 어디서 구하냐고요? 요즘은 큰 시장의 약재상이나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상점에서 좋은 가루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 전문 쇼핑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둘째, 배달부입니다. 바로 기름과 꿀입니다. 기름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냉압착 생들기름입니다. 생들기름입니다. 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소하게 먹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볶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짠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살아있어서 그 자체로도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관을 청소합니다. 배달부가 약의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반드시 가게에서 신선하고 냉장 보관된 것을 쓰십시오. 산패된 기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꿀은 천연 생꿀이어야 합니다. 꿀은 단순히 약재를 끈적이게 반죽하는 접착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 자체도 남성 호르몬을 깨우는 붕소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꿀은 여러 약재의 성질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우리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접착제마저 약인 셈입니다. 자,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으로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율입니다. 작은 종지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먼저 기름과 꿀을 붓습니다. 생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습니다. 천연꿀을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습니다. 이제 약재 가루를 넣습니다. 구기자 가루를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육종용 혹은 산수유 가루를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홍화씨 가루를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이것이 1의 기본 뼈대입니다. 정을 채우고 혀를 뚫는 기초 공사입니다. 이제 불을 지피는 황제의 군대를 넣습니다. 인삼 혹은 황기가루는 차숟가락으로 반 숟가락만 넣습니다. 계피가루도 차숟가락으로 반 숟가락만 넣습니다. 이 2가지는 기를 움직이는 강력한 약재이므로 너무 많이 쓰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 숟가락이 황금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들기름 1밥숟가락, 꿀 1차숟가락, 구기자, 육종용, 산수유, 홍화씨 가루를 각각 1차숟가락씩, 인삼, 황기, 계피 가루를 각각 반 차숟가락씩. 이제 이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반죽하십시오. 약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그러면 기름과 꿀과 약재가 섞여 아주 향기롭고 끈적끈적한 황금 반죽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직접 만든 기적의 패치입니다. 이것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황금 패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의 혈자리와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황금 반죽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반죽을 패치로 만들어 약효를 극대화하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엉뚱한 곳에 붙이면 아무 효과도 볼 수 없습니다. 간이라는 도둑을 피해가는 비밀의 문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첫째, 언제 붙여야 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즉, 오늘 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순간이 오기 약 20에서 30분 전에 붙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비아그라는 30분, 40분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패치는 간을 거치지 않고 피부로 직통하기 때문에 빠른 분들은 10분, 15분만 해도 몸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아그라의 속도를 따라잡는 천연의 방식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즉, 나는 당장의 하룻밤이 아니라 내 몸 자체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붙이고 주무시는 겁니다. 왜 밤이냐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잠든 사이에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건합니다. 기혈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에 약재의 힘을 밤새도록 피부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엔진 자체를 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이 밤에 붙이는 방법을 더욱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둘째,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비밀의 문을 공개하는 순간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성기에 직접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곳의 피부는 너무나 연약하고 민감합니다. 오히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혈자리는 동의보감에서 남성의 정력과 생명력이 모이는 창고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혈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배꼽입니다. 네, 배꼽이요? 하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배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던 문입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은 지금도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골혈이라고 부르며 신의 궁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꼽은 피부이면서 동시에 장기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약을 붙이면 약효가 간을 거치지 않고 뱃속의 모든 장기로 곧바로 퍼져나갑니다. 기를 살리는 가장 빠른 직통 노선입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간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랫배, 단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관원혈이라고 부릅니다. 원기의 관문처럼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남성의 고환, 전립선, 방광으로 이어지는 기혈이 시작되는 발전소입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하고 약을 불어넣어 주면 꺼져 있던 엔진 자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 용천혈이라고 부릅니다. 샘물이 용솟음 친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신장의 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정을 보충하는 구기자와 육종용을 말씀드렸지요. 그 샘물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밤에 이곳에 패치를 붙이고 자면 물과 불의 기운이 온몸을 돌아 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거즈와 의료용 종이 테이프를 팝니다. 아니면 상처에 붙이는 일회용 밴드 중에 네모하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먼저 아까 만든 황금 반죽, 여러분의 새끼손톱만큼 아주 소량만 떠냅니다.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소량입니다. 이것을 거즈나 밴드의 손부분에 얇게 펴 바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꼽이나 관원 자리에 찰싹 붙이시는 겁니다. 발바닥 용천혈에 붙이셔도 좋습니다. 배꼽과 아랫배 두 곳에 동시에 붙이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황금 반죽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거즈를 이용하는 것이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면 그 부위가 은은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마치 핫팩을 붙인 것처럼 후끈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효가 피부를 뚫고 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비아그라처럼 머리가 아픈 신호가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이 예열되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김동철 선생님은 제 말대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패치를 배꼽과 아랫배에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황금 패치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황금 조리법만큼이나 중요하게 지켜야 할 치명적인 주의 사항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황금 패치를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아마 핫팩처럼 따뜻해진다는 말에 당장 따라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경고를 듣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어떤 분들은 정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병을 얻어 병원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효과가 강력한 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주의 사안입니다. 피부 알레르기입니다. 제가 아까 계피와 인삼을 넣었습니다. 이 약재들은 기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만큼 아주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한 분들은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화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3세 이정수 씨라는 분이었는데 배꼽 주변이 온통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잡혀서 오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분이 머리를 극적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패치를 만들었는데 이왕 하는 거 효과를 빨리 보려고 계피 가루랑 인삼 가루를 3숟가락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꼽에 아주 그냥 떡처럼 두껍게 붙이고 잤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정력을 살리려다 배꼽을 태워 먹을 뻔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반 차숟가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황금 비율은 여러분의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이자 최적의 비율입니다. 절대 그 이상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패치를 배꼽에 붙이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팔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피부가 부드러운 곳에 여러분이 만든 황금 반죽을 새끼손톱만큼 바르고 3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아무렇지도 않고 따뜻하기만 하다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부위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붉게 변한다면 여러분은 이 약재들의 알레르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이 패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안입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김동철 선생님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인삼, 녹용, 계피 같은 약재들이 기를 강력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혈관을 강하게 확장시키고 피를 빨리 돌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이 강력한 기혈순환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가 심장에 부담을 주듯이 말입니다. 물론 비아그라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는 것이지만 이미 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철 선생님께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인삼과 계피 양을 절반으로 더 줄이십시오. 반 차숟가락이 아니라 4분의 1 차숟가락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인삼 대신 황기를 쓰십시오. 이렇게 안전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이 효과보다 먼저입니다. 세 번째 주의 사안입니다. 심리적 의존입니다. 이 패치는 효과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붙이는 날과 안 붙이는 날의 차이를 즉각 느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패치 없이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심리적 의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비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비아그라에 의존하던 여러분들을 패치에 또 다른 의존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패치는 목발과 같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잠깐 짚는 목발입니다.
여러분의 기혈순환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매일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한 환자분, 59세 강민호 씨는 이 패치 효과를 보시고는 너무 좋아서 이것만 믿고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서 왜 효과가 떨어졌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강 선생님은 지금 한쪽에서는 엔진에 불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이 패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패치도 결국 소용이 없어집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석 달은 꾸준히 사용하시되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2~3번으로 횟수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치를 붙이지 않는 날에도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운동과 좋은 음식을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패치는 치료제이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인입니다. 이 3가지 경고,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심리적 의존, 이것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신 분들만이 이 비방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황금조리법과 치명적인 경고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기적의 패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시 73세 김동철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간이라는 도둑놈 때문에 4천만 원을 날렸던 분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비아그라도 먹지 못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 황금 패치 비방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삼과 계피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편이라 인삼 대신 황기를 쓰도록 했습니다.